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자를 중심으로 회계 부정과 회계 조작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기억연대가 국고보조금을 떼어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예. 이번에는 참 그동안 여러 가지 회계 부정이랄까 횡령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었는데 예. 국고보조금까지도 정의기억연대가 이 부분은 뭐 윤미향 당선자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횡령 내지는 회계 조작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터져 나왔어요. 아침 조간 보도를 보면은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뭐 올해 빼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4년간이 되겠죠. 한 13억 정도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나요. 그렇죠. 그 중에 실제적으로 썼다. 이렇게 공시된 것은 5억 3,800만 원 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행방불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기 해마다 그게 보조금 난에 제로 그 영 표시가 돼 있고 뭐 그렇다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돈 한 푼도 안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받은 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는 말이죠. 정부에서 그럼 안 주는 거 줬다 하냐? 그것도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죠. 어떻게 정부가 안 준지를 줬다고. 아니 그러면 정부가 줬으면 감리 감독을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감시 감독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정의안에서 만약에 그것을 떼먹었다. 이래 되면 그거는 정부 당국의 책임이잖아요. 당국의 책임은 물론이고 정의기억연대라든가 그 관계자들도 이건 당연히 말할 것도 그거는 뭐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횡령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니 그 나라 돈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뭐 예사로 그냥 저 중간에 가다가 행방불명이 되나?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흘려버렸나?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이 정의기억연대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의 정서상으로 봐도 그렇고 나라 체면으로 봐서도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뭐 이 교수님이나 저나 또 우리 시청자들도 정의기억연대 또 그 이전에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그걸 해결하고 노력한 것은 인정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은 바로 이용수 할머니가 그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용수 할머니가 얘기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니에요. 성금 기부금이에요. 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용수 할머니는 또 알지도 몰랐는지도 모르죠. 이 사람들이 뭐 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2016년에는 1,6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근데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1억 5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가 늘었어요. 10배예요. 근데 2019년은 7억 4,700만 원. 그리고 올해 6억 2천만 원. 그러니까 46배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고보조도 이렇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리포트 잘 쓰면 돈이 많이 주는 건 이제 그 제목 잘 달고 무슨 사업할 때. 근데 이 정의연대 그 보니까 자기도 이제 그 소개 보니까요. 미션 부분에 맨 먼저 앞에 등장한 것이 뭐냐 피해자 지원이더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피해자 건강치료비 보호시설 운영비 등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정말 쥐꼬리만큼 보호시설 그거는 자기들이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자기들 썼다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아니 일례로 자 작년에 5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원비로 750만 원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당사자들은 20만 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네요. 뭐 저희가 그러니까 정의연 명의로 20만 하고 공식적인 비용. 윤미향 당시에는 이제 이사장이었겠지. 이사장 명의로 5만 원. 이래 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 이상은 받은 바가 없어 1,800만 원인가 그거는 자기들 자비로 해결했다는데 그 유족들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그 장례비는 상조회사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전혀 받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뭐 얼마 전에 누구 돌아가셨는지 1,170만 원인가 이렇게 낸 것처럼 되어 있고 이 부분도 750만 원이면 5분이 지난해 돌아가셨다면 한 분당 15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식 지원금은 20만 원. 20만 원이면 100만 원 들어간 거고 나머지 650은 어떻게 됐나요? 아, 그 갖다 주는 심부름값. 용돈으로 쓰셨나? 아니, 심부름값. 아, 심부름값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 이거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김두관, 그런 중진 의원, 뭐 대권을 노린다는 분까지 이게 반민주, 반평화, 반인권, 친일 세력들의 준동이다, 최후 공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요. 아니, 누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든가 그 활동 자체를 폄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거기는 적극 지원하자는 입장 아닙니까? 그 김두관 씨도 그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할머니들을 생각 요만큼이라도 했다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할머니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할머니들에 대해서 왜 무슨 뭐 사회단체 거창한 이름 내걸고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걸 이제 따져보는 건데 그걸 친일이라고? 그럼 할머니들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럼 뭐 할머니들을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거고 국고보조금 마음대로 알아서 쓰세요. 기부금 마음대로 걷어서 그냥 써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 친일이 아닌 거야 됩니까? 어떻게 입에 이 사람들 입에 친일 김두관 씨가 나이가 몇이에요? 몇인데 벌써 뭐 친일 문화고 일제시대 살아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 사람 지금 대권에 좀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때 문바들한테 혹시 이게 도움이 되나? 문바들을 지지받는데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수진, 고민정 이런 당선자들은 지금 뭔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경남도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런 분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말 참 해도 넘어온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일제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느낀다면,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에서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사람들이 앞장나서 따져줘야지. 아, 그럼요. 그런데 거꾸로 뭐 윤미향이 편을 들어가지고 지금 윤미향이 이제 우리 편이니까, 같은 국회의원이니까, 우리 편을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윤미향이 비난하면 친일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반국가 단체고 뭐 반국가 집단이고. 아 그러니까 윤미향도 느닷없이 조국 파리를 하고 나서지 않습니까? 조국이 탈탈 털릴 때 그 심정이 자기가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자기하고 왜 조국하고 같은 선상에 놓습니까? 그러니까 지도 한 일이 위선하는 것은 같은 것 같아. 위선자.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그 할머니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 그 바꾸면 말하면 조국같이 그런 이상한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나하고 조국하고 같은 부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원들, 중진들은 아니 왜 여기서 또 느닷없이 조국을 팔아갖고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드나. 또 상당수 의원들이 이건 친일 반일은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회계 부정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건 회계 내용을 명확하게 그동안 썼던 수입 지출 내역을 제출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부금을 얼마 받아서 어떻게 썼다. 그 다음에 국고 보조 받아서 뭐 어디에 어떻게 썼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왜 묻느냐. 그건 전부 오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계 오류를 어떻게 그렇게 수십 번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오류야. 그런 오류를 자꾸 그렇게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회계를 맡기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상 어느 NGO가 활동 내력 그러니까 비용 사용 내력을 일일이 공개하는데 아니 NGO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또 국고 지원을 받는 그런 법인이면 당연히 100% 공개를 해야죠. 조그마한 모임에 총무나 회계 맡은 사람도 일일이 요새는 인터넷에다 다 올리는데 그 사람들 인식이 이거예요. 그 말 그대로 자기들이 그 평소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뭐냐면 아니 우리가 돈 받아서 우리가 알아서 쓰는데 왜 시비냐 이거지. 당신들 왜 따지냐 이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면 세상에 어느 NGO가 그걸 다 명세를 밝히느냐 그 말은 아니 우리가 쓰는데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따지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이 정의기억연대나 이런 뭐 한일 친일 이런 문제와 걸려 있는 뭐 이런 시민 사회단체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일 국수주의 내지는 특히 여성들이 하는 것은 페미니즘으로 성을 꽉 싸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정부도 그러니까 손을 못 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회계 보고다고 공시하면 그런가 하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감시하고 했다가는 아주 박살이 나니까 아예 손을 안 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고한 권력기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고보조 받아 쓰고 성금 후원금 받아서 마음대로 썼다 그 얘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됐습니까? 지금 고 교수님 적절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반일이 권력이 돼 있어요. 그럼요. 반일 권력이에요. 그게 권력이에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난히 또 반일을 많이 주장하거든. 김정은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러니 대통령이 아예 그 이제 공인해 준 거예요.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준 거지. 당신들은 권력이야. 그러니까 감히 누가 우리가 지금 반일 활동하고 있는데 반일 투쟁하는데 이런데 감히 누가 거기서 야 회계장부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지. 아니 이렇게 2017년만 해도 1억 5천, 2018년에 4억 3천, 2019년 7억 4천 7백만 원 이렇게 또 올해는 6억 2,200만 원 뭐 그 정대협 전 시절에도 뭐 다 지원이 있었을지 얼마가 있었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곽상도 의원이 네. 통합당에 자료를 정부로부터 제출받아갖고 공개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뭐 이런 공익법인의 무슨 이사장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조그마한 정부 보조금 받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몇 천만 원만 받으려면 서류를 이만큼 만들어야 하고 그것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공모하고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매덕 받는 것은 아주 뭐 생각지도 못할 정도예요. 예, 그리고 그 쓴 내력에 대해서 10월 한 장까지 다 회계 맞춰갖고 다 보고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저기 그 하나도 안 했는데 자기들 공공연히 오류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통과됐을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국세청에 무슨 오류라는 거 아닙니까? 회계 오류라는데 국세청에서 회계 오류를 이렇게 낼 정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국세청을 믿고 세금 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물론 자기들 잘못도 뭐 있었다고 했지만 뭐 국세청한테도 떠넘기고 막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국세청이 그 공시하는데 거기 이렇게 써놨던 거거든. 그러니까 뭐 말만 나오면 우리가 그거는 오류지. 우리가 고의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아니 고의가 아니면 어떻게 3년 내에 이렇게 많이 받고도 국고부조금을 받고 영으로는 했고 2019년만 해도 7억 4천 받았는데 올해 이제 2020년에 이제 공시를 할 거 아닙니까? 지난해 5억 3천으로 해놨어요. 그럼 한 2억이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윤미향이 자녀 장학금인가 뭐 학비로 들어갔나? 그게 있더라. 참 보니까 윤미향이라는 양반이 지금 국회의원 되실 분이 이 사람이 자기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를 갖고 뭐 개인 계좌도 한 3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로 모금을 받았어요. 예. 장례 지원금도 그리로 받고. 뭐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그 위안부 할머니 이제 증언으로 가는데도 거기 비용을 또 찬조금을 다 받았대요. 그것도 가시는데 여비라든가 뭐 숙체료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것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그 비용 정산하고 나머지는 뭐 기부금 장학금으로 내놨다는데 누가 그걸 본 사람도 없고. 아니 그것도 왜 자기 계좌에서 일단 정의형 계좌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뭐 장학금을 주든 뭘 주든지 왜 자기 돈 같이 자기 계좌에서 바로 나갑니까? 이것도 불법이거든. 그런 걸 따져야죠. 이번에 확실히 따져야지. 무슨 얘기냐면 김두관 의원을 비롯해서 거기서 지금 이런 말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친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뭐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당신들이 앞장 나서가지고 이거 밝혀야 돼요. 그래야 그 할머니들을 위해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위한다면 그걸 밝혀내가지고 아니 윤미향 그 이사장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오류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 가능성, 개연성을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신원해주기 위해서라도 밝혀야지. 그렇잖아요. 예? 또 한국일보가 보도한 거 보면은 19년도 공익법인 결산 서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일보가 이렇게 올해 이제 그런 결산 서류를 낸 모양이에요. 보니까 2012년에 자산이 22억 5천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정대협 시절입니다.
근데 2013년에 갑자기 15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채가 7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딱 잡혀 있어. 아니 갑자기 무슨 이 할머니들 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채가 갑자기 7억 5천이 늘었는가 하고 가만히 이제 취재를 했겠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2012년에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사랑의 열매로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정기탁을 한 거예요. 10억을 내면서 이것은 위안부 할머니들 정대협회로 보내라. 그래갖고 그 10억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성에다가 경기도 안성에다가 7억 5천인가 들어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 가서 쉬시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쉼터가 나중에 뭐 팔리게 될 경우, 팔아먹을 경우, 그것은 공동모금회에다가 우리가 다시 돈을 반납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왜 팔아요? 그러니까 이 쉼터를 팔 이유도 없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공동모금회가 돈 거기 저 나중에 팔면 우리한테 도로 돌려달라고 뭐 그게 있나? 그거는 없죠. 현대가 해야지. 하더라도 현대가 조건을 걸더라도. 아니 기탁을 하고 지정 기부를 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그 않습니까? 현대가 돌려달라 할 이유가 없으면 모금회에서도 돌려달라 할 권리가 없지. 예. 그렇잖아요. 사실은 기부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기탁을 해가지고 기부를 했으면 그걸로 그러니까. 끝나는 거지. 네. 나야 그거 가지고 쉼터를 만들든 뭘 다른 어떤 그 할머니들 복리 사업을 하든 그걸 이쪽에 맡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팔기는 왜 팔며 또 판다고 한들 다른 이유로 판다고 한들 그걸 왜 돌려줘야 돼? 아니 그리고 자산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채로 잡은 것 자체가 이상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건 무슨 정의기억연대를 폄훼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 거기서 28년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대협에서 경의기억연대까지 삼파 역할을 한 사람이고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그분이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돈 쓴지를 모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언론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데 자꾸 언론 뭐 이렇게 뭐 언론 보수 언론들이 그런다는데 보수 언론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나 제기가 되는데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혀 못 들은 척하고 돌아 앉아 있어야 그게 언론이 할 일입니까? 그 옳은 일이겠네. 그다음에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예? 할머니가 기억이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그것은 자기들의 정체성 자체를 무시. 아니 정의 기억연대인데 어째서 자기들이 쓴 돈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일본 우익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것은 그 할머니들이 그냥 아무런 문서라든가 근거도 없이 그냥 자기 기억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근거가 되느냐. 그냥 조작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부풀려서 그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할머니들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80년 전에 80년 전 그때 일은 할머니들이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요 근래 이런 모른다. 요 몇 년 사이에 일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용수 할머니 보니까 아직도 정정하시고 여기저기 인터뷰 온 건 내용을 보면은 야 이렇게 또 할머니가 목돈이 필요해서 그랬다. 아니 목돈이 필요하면 그냥 이게 폭로해버리면 목돈이 생깁니까? 오히려 생길 목돈도 안 생기지. 그러니까 할머니를 말이죠.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점에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정말 반성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류가 났으니까 오류는 고치겠습니다 하든지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할머니가 목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 할머니가 기억이 이상해져서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치매 걸린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도 그런 반박을 악랄한 반박은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도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절에 다니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마지막 생각 때문에 자기가 입장을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이죠. 그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 그렇죠. 공개를 했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마무리를 해야겠다.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정의기억연대라든가 정대협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이 본질하고는 어긋나 가지고 자기들이 시민운동을 위한 시민운동 또 자기들 그냥 활동 뭐 이런저런 사업 벌리고 행사 벌리면서 돈 쓰는 일 이건 아니지 않냐 해서 지금 결국 이런 기자회견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 이야기 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저기 윤미향 씨 이런 사람들이 생업을 다 팽개치고 30년 동안 이 일에 매달렸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데 거기도 또 이야기가 있어요. 자 정말 생업을 팽개치고 그 일에 매달렸던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그 안에 있죠. 분명히 있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 그 자체를 생업으로 생각해서 매달린 사람은 없었을까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따지면 무조건 나만 옳다. 우리는 30년 동안 희생당했다. 희생을 오히려 할머니들이 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할머니들은 얼굴 그 팔아가지고 만약에 그런 저 자기들 개인의 또 어떤 자기 사적 조직의 무슨 이익을 챙겼다 이러면 이건 정말 용서해서는 안 돼.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요. 어쨌든 이 문제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자꾸 논쟁이 길어지고 논란이 커질수록 국가 망신입니다. 망신?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이고 지금 윤미향 당선자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5건의 이런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이 회계 부정이라든가 조작이 있었는지 이런 걸 밝혀버리면 끝날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부에서도 국세청이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조사를 한다지만 거기서 또 나오는 내용들을 놓고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지금 윤석열 검찰이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조기에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가 어렵냐면 자꾸 옆에서 친일파니 뭐니 해가지고 그건 이걸 이념형 뭐 그런 쪽으로 몰고 뭐, 진영 논리로 몰고 예. 가니까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여성단체들하고 여기서 저 지지선언을 하고 이런데 가만 봤더니 전부 정의연 이사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대표를 맡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자꾸 그 일을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고 깔끔하게 할 것을 깔끔하게 해요. 정리를 하는데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저 더불어시민당 이제 합치잖아요. 근데 뭐 그거나 똑같은 거지만은 이 민주당도 말이죠. 아니 저 비례대표를 도대체 공천을 어떻게 했게 그 뭐 양정수인가 그 사람이 있었잖아. 또 이런 사람. 아니 그럼 이것도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돼. 정치적으로 왜 엉뚱소리 하지 말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자 우리 이 사람 내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거기다 일말에 요만큼이라도 사과를 해야지 말이죠. 그럼요. 예? 거꾸로 무슨 친일파 논쟁이나 벌이고 말이죠. 비겁하지. 네, 시청자 여러분, 참 민망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러 뭐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들춰내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용수 할머니의 그러한 폭로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과정에서 삼척동자가 봐도 의혹이 될 만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히 앞서 얘기한 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면은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